서울 집값이 하락이다. 이 영상 꼭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다룬 데는요,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지표를 종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이게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읽힙니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봐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요? 많은 분들이 연거를 하시잖아요. 어떻게든 집을 사겠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네, 10월 서울 아파트 상승 매매 거래 비중입니다. 상승 매매 거래 비중이 45.9%가 됐어요. 50% 아래입니다.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징조거든요. 이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난 6월만 하더라도 51.8%고요. 8월에 52.9%, 9월에도 51.6%예요. 그런데 10월에 45.5%입니다. 상승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집값이 전체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나 시장은 피크를 찍고 정상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2022년 11월에 보세요. 상승 매매 거래 비중이 20.1%, 올 1월도 31.97%고요. 3월도 39.78%입니다. 사실 3월 이후로 쭉 올랐잖아요, 집값이. 제가 한국은행의 금리도 2월에는 매파성 동결이고 4월에는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도 바로 이겁니다. 4월에 올려야 됐었다, 금리를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지표가 그것을 설명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맞죠, 그죠? 그때 만약에 집값을 금리를 올렸으면 집값이 잡혔을지도 몰라.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어. 근데 지금은 이제 뭔가 잡혀가는 분위기예요. 다른 지표 하나 더 볼까요? 하나만 가지고 이게 이야기하기가 그렇다. 뭐 하나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다른 걸 보자. 다른 걸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지표예요. 제 나름대로 만든 지표입니다. 어디서 나와 있는 지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통계가 많이 쌓이니까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지표인데 이걸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변화입니다. 10월 26일이죠.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9월 거래량이 3,340건입니다. 똑같습니다. 어제 기준이면 이게 10월 마지막 주잖아요. 9월 마지막 주는 마지막 주에 8월 거래량을 보니까 3,822건이고요. 8월 마지막 주에 7월 거래량을 보니까 3,583건, 7월 마지막 주에 6월 거래량을 보니까 3,824건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월 28일에 본 7월 거래량은 6% 줄어들었습니다. 9월 25일에 본 8월 거래량은 6.7%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6%가 떨어졌어요. 거래량이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이거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신호거든요. 팔 사람은 다 팔았다예요. 팔 사람은 다 팔았다. 이제는 팔라 그러면 가격을 깎아서 팔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미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오래전이라는 게 한 달쯤 됐나요? 집값이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게. 근데 지표는 그렇게 점점 가리키고 있습니다. 점점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거래량도 보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6개월 연속 3,000대 거래량을 유지는 하고 있으나 이게 6월에 3,847건이었고요.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 9월에는 3,340건이고요. 점점 줄어듭니다. 집값 거래량이 준다는 건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이 뜨겁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뜨겁지 않다는 얘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두 개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지수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주택가격지수 전망도 10월에 110까지 올라가더니 9월에 110까지 올라가더니 10월에는 108로 떨어졌죠. 이게 말입니다. 작년 11월에 60일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때까지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100보다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떨어진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떨어진다. 가격이 고공행진은 맞는데 이제 떨어진다, 꺾인다는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꺾인다. 실제로 꺾이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꺾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변화가 있다는 뜻이 마지막은요. 매물은 굉장히 늘어요. 1월에 대비해서 12월 26일을 보면 매물이 56.1%나 늘었습니다. 49,198건이 76,785건이 됐습니다. 27,587건이 늘어났어요. 팔겠다는 사람은 많아요. 그죠? 근데 거래는 잘 안 돼요. 그러면 가격을 자꾸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아마 가격을 자꾸 내려야 될 겁니다. 자꾸 안 내리면 안 팔릴 거예요. 팔겠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매도자 우위 시장이 만약에 됐었다면 과거에 매수자 우위 시장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은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좀 바뀌는 것 아닌가 싶어요. 다시 말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면 내가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매수자가. 그러면 나는 싸게 사고 싶겠죠. 가격을 낮춰서 냅니다. 매도자 우위 시장은 파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거든요. 나는 많이 받고 싶겠죠. 많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집값이 떨어질 때가 돼가는 것 아닌가.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이자 앞에 장사 없다. 저는 그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결국 월 3월까지 집값이 좀 떨어지던 것이 4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도 올랐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오르더니 10월에 다시 꺾이기 시작하는 4개월 만에 다시 꺾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물론 이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고요? 지금 보면 말입니다. 시장 자체는 서울 집값이 올라가거든요. 지난 8월 21일에 0.14까지 유지하더니 23주 연속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0.07, 0.09 다시 0.07 왔다 갔다 하죠.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게다가 말입니다. 변동폭을 보면 지금 다른 때보다 변동폭이 굉장히 작아요. 사람들이 많이 망설인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 23주 연속 올라갔지만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주 연속 올라갔지만 낙폭도 줄여가고 있고요. 떨어질 가능성도 보입니다. 과거의 낙폭하고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뭐 0.00 뭐 2% 0.02% 떨어지니 뭐 올라가더라도 0.02% 올라가니 이게 뭐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4주 연속 상승을 했지만 0.05 떨어지는 모양이 나오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다음 주는 아니지만 그 이후가 되면 이게 상황이 좀 바뀔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되겠구나. 될 수밖에 없고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그것이 말입니다. 시장 전체의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가 상단이 7%가 넘어섰어요. 못 버팁니다. 고정금리도 6.7%니까 굉장히 높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고금리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저는 결국 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말입니다. 고가일 때 지금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부동산 전망하던 거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가 거의 다 맞췄잖아요. 그죠?
부동산 전망 저보다가 지표를 가지고 전망하기 때문에 이게 틀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보다 잘 전망하는 사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부동산 다른 사람 유튜브들 다 보거든요. 예. 황당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는 지표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작년 10월에도 제가 임장 가자 했잖아요. 임장 가자고. 그건 사자는 이야기거든요. 작년 10월에 사서 1년 만에 올해 팔면 돈 많이 벌었죠. 뭐. 많이 벌어서 30%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예. 돈 준다 돈 준다 백날 돈 준다 하면 뭐예요. 내 손에 돈이 들어와야지 돈이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요. 지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표는. 지금 제가 보니까요. 지표 자체가 굉장한 예, 우리 시장의 어떤 충격이 될 것 같거든요. 아마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